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안목에게 귀속하고 창작적으로 기억한 바가 없는 공연기획자는 공동 저작자로 볼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뭐 제작자는 될 수 있지만은 저작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작자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기획을 하고 투자한 사람.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영상 제작자, 또 음반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창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음반이나 영상 저작물이나 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고 기획을 해서 그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일정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컨텐츠의 승패, 성공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골프 코스 이것을 이제 저작물로 본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그 고등법원에서 이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등법원 2016년 이 결정 이거는요 음란물이나 이적 표현물 이런 것이 우리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유통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설사 그것이 음란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유통은 금지되어 있어요. 유통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이 음란 영상물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었는데 이 음란물로 인해서 피고가 내 허락 없이 이 영상물을 올림으로 해서 내가 그만큼 판매를 못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그것이 손해배상이 성립을 하는데 아예 유통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정지책임도 그러면은 허용이 안 되느냐?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음란성이라든가 또는 이적성이라든가 어떤 윤리성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지 책임 이것은 내 저작물이니까 비록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너 서비스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 음란물을 유통을 못 올리는데 상대방은 불법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걸 내가 막지 못한다? 이건 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지 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우리 최근에 그 웹하드 성인물 웹하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바로 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혹시 그 다음에 요 대법원 판결 요거는요 공동 저작물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 저작물을 만들 때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우리 공동 저작물을 만들자 이런 경우에만 공동 저작물이 성립이 되고 A가 먼저 작품을 만들다가 나중에 야 B 너도 참여해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공동 저작물이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법원은 설사 두 사람 이상이 시기를 달리해서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를 해도 공동 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저작물을 만들기로 하는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 서로 동시에 처음부터 같이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법원 2016년 4월 29일 판결 요것은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사건인데요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 가서 내가 꽃배달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꽃배달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광고로 딱 뜨게 되죠. 네. 이게 바로 검색 광고죠. 그럴 때 어떤 광고가 먼저 위에 올라옵니까?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이런 데서 그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위에 올려주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꽃배달하고 검색을 하면은 파워 링크라고 해서 이제 제일 위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 링크라고 해서 그 밑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배달 업체들이 이렇게 네이버와 계약 관계가 없는. 그래서 네이버와 일정한 그 금액에 따라서 틀리죠. 뭐 얼마만큼 상단에 위치하느냐. 네이버는 그런 검색 광고를 가지고, 이것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 피고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 꽃 배달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의 그 파워링크, 스폰서 링크가 표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독자적으로 선별한 그런 광고가 삽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화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네이버의 광고를 밀어내 버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그 광고 그 검색 결과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삽입 광고, 대체 광고, 끼워 넣기, 뭐 이런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은 이 화면이 네이버에서 의도했던 그 이 모니터상의 어떤 화면이 변경되게 되는 거죠.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이버에서 내가 이제 이용자가 꽃배달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제공을 하면은 내가 거기서 우리와 계약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선별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추려가지고 그 검색 결과를 이용자에게 보내면은 그것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변경을 가져오니까 그 화면에 표시되는 그 컨텐츠는 네이버의 저작물인데 거기에 변경을 가져오니까 이거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다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그 검색 결과를 보내주는 거는 이제 그 꽃배달이라는 키워드가 이 네이버에 들어오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그 자기들하고 이제 광고 그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를 위에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거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의 일종의 HTML 코드로 만든다는 거예요. HTML 문서죠. 일종의 그 파일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자에게 송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용자의 이제 PC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의 프로그램은 이 HTML 문서, 네이버로부터 송출되어 온 이 HTML 문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작용을 해서, 피고의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작용을 해서 화면상 이 이용자의 PC상에서는 두 개가 뭐 끼워 넣거나 삽입되거나 위치가 바뀌는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는 변경이 되지만은 네이버에서 송출한 HTML 문서 자체에는 변경이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법원은 화면이 컨텐츠가 아니라 HTML 문서를 컨텐츠로 본 거예요. 네이버의 컨텐츠.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부차적으로 그 네이버가 보낸 HTML 문서, 네이버가 작성한 것은 HTML 문서다. 그것이 저작물이고, 그것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다른 어떤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보여지는, 재생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은 HTML 문서로 봐야 되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아니지만 불법행위, 다시 말하면 부정경쟁, 이 당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판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또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이제 배포를 중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반론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화면을 저작물로 봐야 되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HTML 문서를 어떻게 컨텐츠로 보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냐면은 광고를 끼워 넣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검색 결과를 없애고 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애드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광고를 블럭,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꽃배달이라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그 화면이 훨씬 시원해. 내가 뭐 어떤 키워드를 내가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무슨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 그 이제 뭡니까, 동영상 강의를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 하고 이렇게 내가 키워드를 쳐보니까 그 광고 이런 결과들이 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그런 걸 제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냐. 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판결처럼 독립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된다고 했고, 더군다나 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광고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난 아예 보고 싶지 않다, 삭제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소비자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개인적인 권한에 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광고가 보기 싫어요. 나는 그래서 그 아예 신문을 받자마자 가위로 광고 부분을 다 오리고 본다. 그럴 때 그 광고를 오릴 수 있는 가위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걸 저작권 침해나 어떤 불법행위라고 볼 수, 너 왜 내 광고 못 보게 막았어? 하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소비자가 내가 광고가 보고 싶지 않아서 가위로 내 광고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 기사만 갖고 내가 신문을 보겠다는데, 그러면 그 가위를 제공한 사람을 어떤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광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이용자의 어떤 사적인 프라이빗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주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고 자체를 삭제하고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판결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여기 서울고등법원 2017년 요 판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에다가 그 불법 저작물들을 올려놓고 국내에서는 링크만 제공하는, 그런데 임베디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판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링크도 상당히 이거는 이제 규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실제 그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이 판결에 기초해서 이런 링크 사이트들을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사건은 요거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그 우리 법 개정으로 이미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러링 사이트 뭐 그 위키 백과 그런 것도 미러링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이런 미러링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일종의 그 위키백과 같은 것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미러링 사이트, 똑같은 이제 그런 미러링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그 통상적인 사용료를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최근 중요한 판결들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저작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은 제가 거의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은 저작권에 관한 한 5, 6년, 최근 5, 6년 정도의 판결은 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도는 다 나갔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